고요한 방 안, 누구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고 불편한 침묵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해지는 순간은 아무와도 마주하지 않는 고요 속에서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걸까요? 똑똑한 사람들,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들은 자주 혼자 있으려 합니다. 사람 많은 모임을 피하고 의미 없는 대화보다 자신과의 대화에 더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향적인 성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는 넓고 깊습니다. 짧고 가벼운 대화에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한 문장 속에서 수십 가지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사유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정의했지만 덧붙여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짐승이거나 신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에서 고립이 예외라는 것을 암시하면서도 동시에 지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존재는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천재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며 그 속에서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통찰이 드러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IQ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다정한 만남, 유쾌한 수다조차 그들에게는 오히려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충족감은 대개 내면으로 향할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이들의 사고는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끊임없는 재구성입니다. 외부 자극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생각이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 그것이 곧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로 인간관계의 아이러니를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서로를 다치지 않게 품을 수 있습니다. 천재들은 이 거리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스스로의 본질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한 온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깊은 사유가 자라납니다. 니체는 고독을 창조의 조건이라 말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는 주인공을 산속으로 보냅니다. 열해 동안의 침묵, 그 속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니체에게 있어 고독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이며 연마이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사유의 씨앗입니다. 천재들에게 고독은 그와 같습니다. 내면을 다듬고 세계를 다시 바라보며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통찰을 품는 시간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패스트가 창궐하던 시절 고향에서 혼자 지내며 만유인력의 법칙과 미적분학을 발견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산책하며 혼자 사색했고 그 시간에 상대성 이론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생각 주간을 만들어 1년에 2번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 책을 읽고 생각만 합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선택의 결과이며 동시에 창조의 필수 조건입니다. 몰입 이론을 연구한 칙센트미하이는 진정한 몰입은 자의식과 시간 감각이 사라질 때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상태는 시끄러운 공간이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 속에서 오로지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몰입의 문을 엽니다. 천재들이 고독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만의 생각에 깊이 빠질 수 있는 환경,
복잡한 사고와 섬세한 감정, 예민한 감각은 쉽게 방해받기 때문에 외부 자극을 줄이고 내면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의 작품, 이론, 통찰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즐기지 않습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 안에 있을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 방 안에 머물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질문을 만들고 세계를 다시 설계하며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고독은 그들에게 사막이 아니라 정원입니다. 고요한 물 위에 던져진 생각 하나가 파문처럼 퍼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을 확장시켜 갑니다. 지성과 고독은 그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은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겉돌고 웃음 속에서도 고요한 허기가 남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특히 깊은 사유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관계가 같은 무게를 지니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도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거리란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섬세한 조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슴도치 딜레마로 설명합니다. 추운 날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 고슴도치들은 너무 가까워졌을 때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통찰입니다. 특히 지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거리를 감각적으로 인지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분위기 속에 숨은 감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민감함은 때로는 축복이지만 자주 피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요한 구석을 찾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사라지고 싶은 마음, 대화 중에도 자신만의 세계에 잠기고 싶은 충동은 단순한 기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리고 스스로를 소진하지 않으려는 내면의 반응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에너지를 교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천재들은 그 에너지를 나누는 데 있어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합니다. 그들에게 대화란 단지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무의식까지 열어보여야 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피상적인 만남에서 쉽게 지치며 반복되는 사교적 수사 속에서는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합니다. 천재들이 고독을 택하는 이유는 이처럼 단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더 깊은 연결을 위해,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려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세상은 자주 말합니다. 사람은 무리지어 살아야 한다고. 외로움은 해롭다고. 그러나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망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결핍입니다. 반면 고독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자신을 향한 집중의 시간입니다. 천재들은 이 차이를 너무도 잘 압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 없는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이 흐려지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을 수없이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독을 삶의 중심에 둡니다. 필요 없는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으며 공허한 대화는 부드럽게 빠져나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히려 그 선택은 자신이 진짜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 더 많은 애정과 집중을 기울이게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눠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을 선택합니다. 수십 명의 지인을 갖기보다는
단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생각이 자라나고 감정이 확장되며 세계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그들에게 외로움이 아니라 정돈된 공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흐트러진 내면을 다시 세우고 복잡하게 엉킨 생각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조용한 책상 위입니다. 군중의 소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들은 비로소 또렷해집니다. 생각은 깊어지고 감정은 선명해지며 자신이라는 존재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천재들이 군중 속에서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연결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닿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정보는 쏟아지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반응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 특히 깊은 사고를 즐기는 이들은 그 흐름에서 의도적으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들은 멈추고 듣고 되묻는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것이 빨라질수록 그들은 더 느리게 살아갑니다. 이 느림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사색은 그런 느린 시간 속에서만 피어납니다. 사색은 단순히 생각에 잠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마주하는 기술이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속에서 머무르는 용기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이 길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하루아침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품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천재들은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들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나침반이라고 믿습니다. 사색은 언제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말이 닿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일부러 외출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침묵이 감도는 방 안에 오래 머무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시간은 고요 속에서 자신을 다시 꺼내보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사색은 자신을 해체하는 일입니다. 내가 믿어온 것, 내가 지켜온 것, 내가 피하려 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다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진짜 나다운 무언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천재들이 사색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늘 진짜를 찾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각, 진짜 감정, 진짜 질문이 아니면 그들은 금세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얕은 유행이나 단편적인 정보에는 쉽게 끌리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된 책, 고전적인 철학, 시대를 초월한 질문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질문을 꺼내어 마음속에서 천천히 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색은 목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목적성 속에서 삶은 이상하게도 방향을 얻습니다. 천재들은 이 모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생각의 산책을 즐깁니다. 언뜻 보면 방황처럼 보이지만 그 방황은 삶의 질감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사색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삶을 가까이에서 응시합니다. 피상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당장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깊은 층위에서 삶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주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말로는 닿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재들이 말수가 적다고 해서 무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이 듣고 더 오래 기억하며 더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생각이 자라고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색은 혼자서도 세계를 탐험하는 일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책 한 권과 자신만의 질문만 있으면 어디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천재들은 그런 여행을 즐깁니다.
사색은 외로운 여정이지만 결코 텅 빈 길이 아닙니다. 그 여정에서 그들은 수많은 자신을 만나고 오래된 기억과 화해하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어루만집니다. 사색은 그들에게 도망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주 잊혀졌던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혼자 있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질문 하나를 꺼내어 마음속에 놓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칩니다. 그것이 천재들이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고요한 집중의 순간은 말없이 다가오며 창조는 늘 그 고요의 끝에서 피어납니다. 천재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단지 혼자 있기 위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몰입하기 위해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몰입은 단순한 집중과 다릅니다. 그것은 자의식이 사라지고 시간 감각마저 흐려지는 상태로 오로지 하나의 생각이나 행위에만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몰입의 상태에서 인간은 가장 창조적이며 가장 살아있는 자신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몰입은 아무 공간에서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환경,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타인의 시선과 기대는 몰입을 방해합니다. 천재들이 고독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몰입의 공간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요구에서 멀어질 때 비로소 진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입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장소와 정돈된 마음,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재들은 이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외부와의 단절을 감수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방 안의 조명을 낮추며 주변을 정리하는 모든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몰입을 위한 의식입니다. 몰입의 순간에 그들은 자신과 세계의 경계를 잇습니다. 아이디어는 갑작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천천히 다가오며 이미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들이 서로 연결되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과정은 철저히 혼자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아인슈타인이 혼자 산책하며 사유했듯, 뉴턴이 전염병으로 격리된 시간에 혁명적 법칙을 발견했듯, 창조는 언제나 고요한 몰입 속에서 움텄습니다. 몰입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순간 시작되며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집중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곳에서는 사소한 아이디어도 깊이 파고들 수 있으며 시간은 흐르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천재들은 이 몰입의 상태를 누구보다 자주 경험합니다. 그들은 몰입을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그들은 완전히 몰입해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잠시 사라지고 오직 자신과 주제만이 존재하는 그 순간은 그들에게 최고의 자유이자 창조의 출발점입니다. 이 몰입의 순간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문을 통해 비로소 입장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입니다. 천재들은 고독을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몰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질문을 던지고 수없이 실험하며 생각을 확장합니다. 몰입은 그들에게 일상의 휴식이자 가장 강렬한 창조의 불꽃입니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자신만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용기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납니다. 고독은 이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며 그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몰입을 매일같이 맞이하고자 함입니다. 천재들이 즐기는 몰입은 단지 일이나 작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들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몰입은 외부의 갈채나 인정이 없는 시간이며 오직 자신과의 대면만이 존재하는 순수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만 가능한 창조가 있으며 그 창조는 세상을 바꾸는 사유로 이어집니다. 천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조용한 시간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몰입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피상적인 자극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천재들은 그 강렬함을 알기에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고 그 고독을 통해 창조의 길로 나아갑니다. 결국 그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그 시간 동안에만 가능해지는 깊이와 몰입의 세계를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시계의 초침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일과 사람들 사이에서 부유합니다. 하지만 천재들은 시간을 다르게 씁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어진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조율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고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말이 필요 없는 시간에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보다 내부로 파고드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천재들이 보여주는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기꺼이 내어준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을 깨우는 소음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들은 그 고요를 붙잡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생각을 정리하고 사색하는데 그 첫 시간을 씁니다. 뉴턴은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고향 집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시간 속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산책을 하며 머릿속 생각들을 자유롭게 흘려보냈습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생각 주간을 갖고 모든 일정을 멈춘 채 자신만의 사고에 몰입합니다. 이들의 시간 사용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사고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일처럼 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여는 문으로 여깁니다. 그 문을 열고 나면 외부로 향하던 시선이 천천히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재들은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둡니다. 회의에 불참하기도 하고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기도 하며 때로는 아예 일정 자체를 만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감정과 에너지의 총량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짜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천재들은 흔히 말하는 시간 관리가 아니라 시간 재배치를 실천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과의 대화를 미루지 않으며 사소한 일에 휘둘려 중요한 생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정을 줄이고 생각의 밀도를 높입니다. 시간을 촘촘하게 채우는 대신 그 사이사이에 여백을 남깁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공간이며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숨구멍입니다. 천재들은 그 여백에서 자신을 다시 읽고 세상을 다시 쓰며 질문을 다시 꺼내듭니다. 그들의 하루는 긴 시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는 누구보다도 깊은 사유와 몰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을 움직이는 데에 서두르지 않으며 오히려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다시 삶에 투영합니다. 천재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 이 시간의 쓰임과 연결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들에게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펴리고 내면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고독 속에서도 지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세상은 자꾸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혼자 있으려 하느냐고, 왜 그렇게 고요한 것을 좋아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만 진짜 목소리가 들리며
진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천재들의 시간은 사람들과의 관계, 일의 성취, 외부의 인정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 이전에 자신에게 가장 먼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고독을 선택하는 이유이며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가장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풍요로워 보입니다. 수많은 인맥과 관계 속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고 누군가와 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천재들은 그 안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피로와 소음의 무게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만남이 자신을 살찌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넓히기보다 깊이를 선택합니다. 선택적 사회화는 그들이 가장 자주 실천하는 인간관계 방식입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어떤 모임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기준 없이 흘러가게 두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한 호불호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서적 필터이자 내면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천재들은 에너지를 쉽게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피상적으로 흐를 때 그들은 빠르게 그 대화에서 이탈합니다. 억지로 관심 있는 척하지 않으며 굳이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통해 에너지를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쉽게 소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관계에만 마음을 씁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관계를 맺느니 차라리 깊이 있는 연결을 위해 선택적으로 만남을 제한하는 편이 낫다고 여깁니다. 이는 단절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진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용기입니다. 천재들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진실함에 가치를 둡니다. 숫자로 채워진 인간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신뢰로 쌓은 관계는 고요 속에서도 단단함을 유지합니다. 선택적 사회화는 자주 오해받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믿는 이들에게 이 방식은 냉정하고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들은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모든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초대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친밀감은 시간의 양에서 생기지 않고 대화의 깊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사람과 진지하게 나눈 짧은 대화가 여러 사람과 나눈 긴 대화보다 더 많은 위로와 통찰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를 만나기 전 먼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만남이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가? 이 대화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만남은 유보합니다. 이것은 사회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태도를 다시 정의하는 일입니다. 선택적 사회화를 실천하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에 더 큰 집중을 기울입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들면 마음의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주변이 조용해지면 진짜 감정이 떠오릅니다. 천재들은 그 감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람을 만나며 그 선택의 기준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들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고요함을 감내하며 때로는 고립처럼 보이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누구보다 깊은 관계를, 누구보다 진실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천재들이 선택한 사회화의 방식이며 그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그를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
고요한 방 안에서 홀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천재들은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내면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 두 감정은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그 뿌리는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지만 고독은 의식적으로 들어가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아픔이지만 고독은 내가 나를 더욱 선명히 바라보려는 시도입니다. 천재들은 외로움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없는 자리를 불안해하지 않으며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순간을 삶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고독은 그들에게 도피가 아니라 귀환입니다. 바깥의 소란 속에서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중심을 찾고 얕은 감정들이 가라앉으며 가장 본질적인 생각만이 남는 공간입니다. 천재들이 이 고독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지 방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다시금 또렷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혼자라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자임을 통해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천재들은 이 질문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깎고 다듬습니다. 외로움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에서 오지만 고독은 사랑을 갈망하기보다 진짜 나를 마주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짜 연결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대화, 얕은 친밀감, 형식적인 인사는 그들에게 피로를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더 진실된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고독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침묵처럼 다가와 마음을 감쌉니다. 천재들은 이 따뜻한 침묵 속에서 생각의 잔잔한 흐름을 따라갑니다. 질문이 떠오르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감정이 흔들리면 그것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고독은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충분히 넓은 그릇입니다. 외로움은 관계에서 출발하지만 고독은 존재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묻는 일에서 고독은 깊어집니다. 천재들이 자주 혼자 있으려 하는 이유는 그 깊이를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짜 자신에게 도달하고자 합니다. 외로움은 위로가 필요하지만 고독은 침묵이 필요합니다. 천재들은 위로보다는 사유를 선택하고 위안보다는 성장을 택합니다. 그것이 외로움과 고독 사이에서 그들이 기꺼이 고독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이 선택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오해받고, 때때로 비난받으며, 때때로 고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으며 그 시간들은 대부분 혼자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천재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나 고독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 고독은 그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며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하며 더 깊은 감정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결핍이 아니라 완성에 가깝습니다. 천재들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세상에 알려지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노트 한 귀퉁이에 적힌 문장이기도 하고 조용히 연주된 한 소절의 멜로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그들의 내면을 채워준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평가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정제해가는 과정에서 천재들은 진짜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들은 취미를 소비가 아니라 몰입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단순한 오락이나 일시적인 흥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합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철학책을 읽고, 하나의 개념을 여러 날에 걸쳐 곱씹기도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이루어지며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다듬기 위한 과정입니다. 깊이 있는 취미는 반복을 통해 그 의미가 더해집니다. 처음엔 낯설고 서툴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점점 더 자신만의 호흡과 리듬이 생겨납니다. 천재들은 그 반복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고 인간관계는 복잡하지만 피아노의 건반과 종이 위의 글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단단한 세계 속에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통제감을 회복합니다. 깊이 있는 취미는 또 다른 사색의 형태입니다. 그림을 그리며 색과 선의 의미를 생각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감정의 결을 탐색하며 글을 쓰며 자신도 몰랐던 감정에 도달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천재들은 이 문을 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을 내고 피곤한 몸으로도 조용히 앉아 도구를 잡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성스러운 통로입니다. 깊이 있는 취미는 고독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무언가에 몰두함으로써 혼자의 시간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천재들은 이 몰두를 통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질수록 그들의 감각은 더 섬세해지고 타인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독 속에서 예술을 만들고 그 예술은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순환은 누군가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진실한 연결이며 고독이 외로움으로 바뀌지 않게 해주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취미는 그들에게 단순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이며 세상과 나 사이에 놓인 다리입니다. 천재들은 이 다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질문을 품고 새로운 감정을 만들며 사소하지만 소중한 창조를 반복합니다. 세상은 가끔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하느냐고, 왜 혼자서 그런 복잡한 일들을 반복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천재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충동, 어떤 기쁨, 어떤 깊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다시 도구를 들고 다시 노트를 펴며 자신만의 속도로 몰입을 시작합니다. 그 몰입은 세상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과 만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언제나 혼자일 때 가장 순수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재들은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모든 관계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분명한 경계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지켜야 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거리가 흐려질 때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조용히 뒤로 물러서고 때로는 선을 그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지켜냅니다. 이 경계는 스스로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며 진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모든 감정에 반응하기보다는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천재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기보다는 고요함을 선택하고
다수의 시선보다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잃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때때로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도 감내해야 할 필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천재들은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기준이 진짜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곧 삶의 방향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관계는 떠나보낼 줄도 압니다. 그들은 결핍에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납니다. 그 기준이 분명하기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거리를 둔다는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통과 의례에 불과합니다. 천재들이 고독을 선택하는 이유도 이 경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는 누구의 기대도 없고 어떤 역할도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경계는 단절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삶을 흐트러뜨리는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집중을 쏟을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천재들은 이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람과의 거리, 일과 휴식의 시간, 말과 침묵의 균형을 끊임없이 조율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며 그 노력 속에서 천재들은 더욱 명확해지고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대신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반응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세상은 늘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이유를 묻고 고요한 사람에게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천재들은 그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독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자신을 마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고독 속에서 다시 찾습니다. 소란한 대화에서 지워진 목소리를 조용한 방 안에서 다시 듣습니다. 고독은 그들에게 사색의 시작이며 창조의 발화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것도 강요되지 않으며 어떤 역할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천재들은 바로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사유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으며 고독은 그 둘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지식은 타인에게 들을 수 있지만 지혜는 반드시 자신 안에서 길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침묵 속에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고독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겠다는 결단입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대신 천천히 응시하며 즉각적인 답을 찾기보다 오래 묻는 법을 선택합니다. 천재들은 이 느림의 미학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미학 안에서 삶의 방향을 잡습니다. 고독은 그들에게 불편한 상태가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삶의 균형을 맞춰갑니다. 천재들이 고독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자신이 가장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표정도 강요된 역할도 필요 없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삶의 본질에 도달합니다. 이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귀환이며 외면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묻는 법을 알고 있고 그 질문을 통해 세상을 다시 구성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가장 채워진 시간입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의미를 만들고 감정을 정제하며 사유를 이어갑니다. 천재들이 선택하는 고독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자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 먹으면 향할 수 있는 내면의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견디는 연습, 침묵과 함께 걷는 훈련, 생각의 무게를 감당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천재들은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스스로를 다듬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됩니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멈춤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단절이 아니라 자신과의 만남이며 창조와 성찰의 첫걸음입니다. 천재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고독 속에야말로 진짜 인생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찾아야 할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조용히 말합니다. 가장 깊은 사유는 언제나 혼자일 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혼자라는 말이 때로는 쓸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선택한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이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천재들은 외면이 아닌 내면을 바라보고 소음 대신 침묵을 들으며 다수의 말보다 하나의 생각을 줬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들은 세상을 다시 쓰고 자신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내면에도 조용한 파문 하나를 남겼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그 길 끝에 여러분만의 깊고 단단한 사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사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고요한 성장에 우리는 계속 함께하겠습니다.